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 물질이 있는데 그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몇 번 걸쳐서요, 이런 위험한 물질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는 중독 현상, 그것을 갑자기 끊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금단 현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쓰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방지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펜타닐이라는 아주 강한 일종의 아편 성분을 가진 물질,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고 보통 아편의 50배 내지 100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잘못 사용하다가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미국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국민학교 주위에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사서 먹게 되면은 갑자기 호흡이 마비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편 계통의 물질들은 우리의 호흡 중추에 가서 이것을 마비시키거든요. 우리가 산소가 두뇌에 4분 동안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하든지 아니면 심한 두뇌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 정부가 이런 약에 이렇게 중독되었을 때 빨리 호흡을 하게 만드는 날록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뿌리게 만든 것이 날칸이라는 물질인데, 최근에는 이것을 의사 처방 없이 아무 약국에서나 아무 가게에서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급하게 지금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치료한 환자 중에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자극제 중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제라고 하면은 암페타민, 코케인, 그 다음에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자극제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쓰여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려면 무슨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제 사용 장애에 대해서 현전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데도 사람들이 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증상을 갖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가 있으면 벌써 증상이 약한 증상이고, 3개 내지 4개가 나오면 그건 중증도, 6개 이상이 되면 아주 중증의 중독 현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극제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그리고 더 오랜 동안 썼을 때. 둘째는 본인이 그걸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자꾸 실패하는 것. 세 번째 조건은 이 자극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용을 한 뒤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네 번째는 항상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욕구하고. 다섯 번째는 이런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다니는 학교라던가 직장이라던가 가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 여섯 번째, 이 자극제를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 또는 자기의 직장, 이런 학교, 이런 것에 굉장히 문제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자극제 사용 때문에 여가 활동을 못하고 또는 사회적 아닌 직업적 활동을 갖다 포기하거나 거의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 여덟 번째는 이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아홉째,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양을 사용해서는 효과가 그전같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을 자꾸 올려야 되는 경우. 그것을 내성이라고 그러죠. 열 번째가 금단 증상입니다.
사용하던 양을 좀 줄이거나 완전히 자기가 끊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금단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10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내지 3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경미한 그 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경증이라 그러고 3개 내지 4개가 있을 때는 중증, 6개 이상 있으면 아주 심한 거죠.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자극제들이 이제 인간에게 쓰이기 시작했나 그걸 알아보면은 이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에 가면은 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코코 나무랍니다. 코카나무. 근데 그 나무 잎을 갖다 이렇게 인디언들이 이렇게 씹는 걸 보고 그 16세기에 이 사우스 아메리카를 갖다가 침범했던 스페인에서 온 그 병정들이 이걸 이렇게 자기들도 씹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피곤하지도 않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세계에다 퍼쳐냈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였으니까 꽤 오래됐죠. 우리 정신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중을 받고 있던 그 프로이드도 이걸 많이 썼다고 그러고요. 코카콜라 그 회사에서는 이 코코를 갖다 처음에 이 코케인을 있는 거를 자기네 코카콜라 그 음료에다 처음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정신이 바짝 나니까 많이 더 썼겠죠. 그런데 1910년에 미국의 태프트 대통령이 이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걸 조절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이런 약품들을 쓸 때는 마약같이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985년 그러니까 제가 73년도에 미국에 왔으니까 벌써 한 12년 후쯤에는 미국에서 거의 3% 사람들이 중독이 되었었고요. 이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한 11배로 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카를 그냥 코케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알칼로이드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흡입하는 것을 많이 흑인들이 했는데 그때는 그걸 크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 인종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죠. 이건 지금 코케인에 대한 얘기고요. 암페타민은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에서 마황, 이게 에페드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황에서 축출해낸 것이 암페타민입니다. 19세기 그 초반에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이것을 갖다 여기서부터 다시 딴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히로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제 병사들이 뭐 피곤하고 기운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쓰면은 기운이 막 나니까 병사들이 많이 썼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하와이로 왔다가 하와이에서 많이 쓰이고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많이 오게 됐습니다. 한국인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나 그걸 이제 검사하는 것이 트리트먼트 에피소드 데이터라고 그래서 TED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오는 것은 21%, 그 다음이 메리후아나 대마초 때문에 오는 게 17.5%, 그 다음에 헤로인 아편이죠 16%,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게 지금 이 자극제 14%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의사한테 오는 경우고 응급실로 환자가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 이것을 갖다가 Drug Abuse Warning Network 그래서 DAWN, DAWN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그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DAWN을 보니까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뭐 때문에 오냐면은 첫 번째가 알코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스티뮬런트인데요. 이 스티뮬런트 중에서도 요새 bath salt라는 게 이름은 좀 이상하죠. 자극제인데 아프리카하고 그 아라비아 쪽에 어떤 자생하는 식물이 있답니다. 캣라는 그런 그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갖다가 그 담배처럼 이렇게 입에다 넣고서 이제 씹어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한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들여와가지고 bath salt라는 이 이상한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의 두 번째로 많은 그 문제가 이거 자극제, bath salt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물질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흥분시키고 기쁜 기분을 느끼게 하느냐? 이게 이제 도파민하고 관계가 됩니다. 도파민 형성을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쓰면은 흥분되고 기쁘고 그다음에 성적인 욕구도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만성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다음엔 이게 성적으로 흥분시키질 못하고 오히려 성적인 그 흥분을 갖다가 감소시킨답니다. 그래서 성적 불능 상태가 올 수 있고요. 이런 약들을 쓰다가 안 쓰게 되면은 아주 심한 불안증이 오고 우울해지고요. 그다음에 많이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서 자살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코로 이게 들이킬 수가 있거든요. 요 점막으로 빨리빨리 흡수가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코에 비염도 많이 생기고 코 사이에 그 막는 것을 갖다가 구멍을 나게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신체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는 지금 제 환자도 그런데요, 바깥에 나가질 못해요, 이상하게. 그리고 왜냐면은 이런 약을 자꾸 쓰다가 그다음에 안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망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아니면 막 불안해요. 혹시 누가 나를 발견하고 와서 체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환자는 꼼짝을 못하고 배가 고파도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어떤 때는 몇 끼를 굶어요. 우울해지고 불안이 심하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섭생장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이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약을 안 쓰면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팅 디스오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환각, 그러니까 환청, 환식, 그다음에 망상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치 조현병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뇌는요, 모든 그 포유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전두엽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거는 변연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정뇌, 그러니까 이 전두엽 밑에 있는 이 두뇌는 모든 그 포유동물이죠. 개나 소나 호랑이, 사자, 그 다음에 쥐. 이 쥐가 굉장히 우리 이런 그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실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쥐들은 이 생식이 빨라가지고 빨리 어떤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쥐를 이제 어떤 그 장소에다 놓고 거기에 이 자극제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면요, 밥이나 물을 안 먹고 자기의 음식을 다 그만두고 이것만 취하기 때문에 금방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얼마나 이런 자극제가 무서운 것인지를 갖다 이제 실험에서 나타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끌리기 때문에 이 동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물질이 아니라 그 기구를 보거나, 아니면 같이 그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그 물질을 사용했던 장소에 가도 벌써 이게 막 흥분을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왜냐면 우리 두뇌에서 벌써 이 익사이팅 하는 이 서큐트가 회로가 벌써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무섭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잘못 보면은 마치 조현병 환자라던가 아니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던가 양극성 장애 비슷하게 오해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진단하느냐?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주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코케인을 많이 어느 날 사용했는데 그 소변을 받아봤을 때
적어도 하루나 3일 후에까지도 그 소변에서 물질을 갖다 추출할 수 있고요. 그건 한 번 사용했을 때 그렇고 오래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거의 일주일까지도 소변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극제를 쓰고 나서 그 흥분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코케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셨으니까 간 검사하면 벌써 간에 기능에 문제가 오니까 간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고, 암페타민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대마초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때 대마초를 쓰면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자극제를 썼을 때 우리의 그 머리카락, 모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머리카락이라는 게 이게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서도 그게 감별이 돼서 90일 동안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그냥 우리가 보기에 벌써 영양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감소됐고 위생도 불량합니다. 제 환자들 올 때 보면은 이게 옷도 잘 못 입고 요즘 그래서 나가질 못하니까 참 문제가 많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약을 쓰는 사람들은 뭐 홈레스나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환자 하나는 응급실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어느 날 너무 이게 오래 쓰다가 심하게 돼가지고 자살을 갖다가 하려고 어디 저쪽 요 엔젤리스 내셔널 파크에 가가지고 그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다리에서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 퍼트롤하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응급실로 데려왔는데, 가정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 그럼 별로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극제를 오래 썼을 때 어떤 기능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 이렇게 흡입하는 비강호흡 할 때는 호피가 난다던가 나는 선공이 생긴다던가 이 사이에 비염 등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여 마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기관지염, 폐염 등이 올 수 있고요. 주사로 맞는 경우는 여기 이제 트랙이 생깁니다. 그 주사 자국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적인 흥분이 됐을 때 아무하거나 프로텍션 없이 그냥 성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HIV라든가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간염,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결핵까지도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이 된 동안에는 자극이 너무 되니까 가슴에 흉통이 오고 맥박수가 빠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느리고 심장마비로 또는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간질 발작도 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두뇌를 갖다 자극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폭력적인 행동도 물론이지만, 예를 들면은 부강 문제. 그래서 그 치과에 가면은 이런 환자들의 입을 meth mouth라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이 잇몸 질환도 많고 충치 또는 이를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분돼서 이렇게 오는 현상 같습니다. 펜사이클리딘이라고 PCP 또는 에인절 더스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자극제 중에 하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bath salt를 메페드린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메페드린이라던가 펜사이클리딘을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대개는 환각제와 비슷한, 자극제와 비슷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동반 이환 같이 올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것이 오냐면 이제 불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분하니까 불면하겠죠. 그리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불쾌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불쾌감이라던가 불면을 갖다 자기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도 사용한다던가 대마초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극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올 수 있는 것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그 다음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및 행동 항진 장애, ADHD, 그리고 도박 장애. 그러면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 아들이나 딸 아니면 우리 이모가 이 자극제를 쓰고 있나, 그걸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커집니다. 스티뮬레이션 돼가지고. 그리고 눈동자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맥박이 어떤 때는 빨라지고 어떤 때는 느려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금방 자극제를 사용했을 때는 하트빗이 빠를 거고, 그게 안 쓰고 좀 있는 다음에는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혈압도 맥박만이 아니라 혈압도 많이 올라가거나, 금방 썼을 때는 올라가겠죠. 안 썼을 때는 많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땀이 하나도 안 나거나, 오한 또는 발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요. 구토, 구역질이나 많이 토하기를 많이 하고 체중이 많이 감소되는 거죠. 굉장히 초조한 게 많고요. 아니면은 늘어지죠. 왜냐면 약을 썼을 때는 초조해지겠고, 약을 안 썼을 때는 막 늘어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할 때는 이제 이러다 보면 근육이 많이 약화되고 호흡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심한 경우에는 많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면은 이제 자극제 중독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금단을 했을 때는 많이 불쾌해지고 피곤해지고, 꿈을 꾸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꾸고요.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많이 자거나, 식욕이 아주 없어지거나, 약을 썼을 때는 없어질 거고 약을 안 썼을 때는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많이 초조하거나 아주 이제 이렇게 느려지고, 그리고 뭐 보통 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직장 일을 잘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게 식구 중에, 아니 우리 친척 중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빨리 알고 여러분들이 응급실이나 치료하는 데를 이제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막 쓰는 경우, 오래 쓰는 경우, 이게 심하게 쓰는 경우를 미국 여기 사람들은 크래쉬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빈지라고도 하고요. 빈지라는 건 보통 때는 술 같은 경우는 5잔, 6잔을 한 자리에서 마시면 빈지 드링킹이고, 2시간 동안에 뭐를 빨리 먹으면은 빈지 이팅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빈지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지각에도 문제가 오고 정신적, 신체적 여러 면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요즘 제가 한국에서도 뭐 히로뽕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많이 문제가 되지만 한국에까지 갔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것으로 인해서 자살이 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자살을 어떻게든지 방지하려는 것이 저의 유튜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은 하나의 병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